자, 171번 군집 분석입니다. 우리 8장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 네 번째 소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가중치 있는 부분, 주성분 분석과 거의 비슷한 가중치를 갖고 있는 부분, 군집 분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회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군집 분석이라는 거 말도 사전 정보가 없죠. 그래서 서로 유사성끼리 서로 그룹핑하는 분석,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군집 분석에서 중요한 거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 두 가지 특징을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층적 군집 분석 한 번에 군집이 형성되면 다른 군집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 참 많이 출제됐던 오답 보기 문제 패턴 중에서 만약에 해당되는 내용 계층적 군집 분석의 특징인데 비계층적 군집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100% 오답 보기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군집 분석 비지도학습 방법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도학습에 나와 있는 분류 모형의 평가 지표처럼 계량적으로 평가 지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군집 분석의 타당성 지표들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출제 범위에서는요. 자, 신뢰 개수와 던 지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계속 신뢰 개수만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던 지수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던 지수라든지 또는 신뢰 개수 관련된 타당성 지표로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113번이 어떻게 보면 가중치에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답형 또는 객관형 가릴 거 없이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군집 사이의 거리, 우리 병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군집 방법이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단일 연결법, 완전 연결법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단일 연결법을 물어볼 수 있는 객관형 또는 단답형 문제가 가능하고요. 그건 완전 연결법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평균, 중심, 와드 연결법. 지금까지 와드 연결법이 가장 높았어요. 출제 빈도가. 하지만 다른 시험, 우리 유사한 빅분기 시험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 시간 할애를 하고 평균 연결법, 중심 연결법, 각각 군집의 병합의 특징점을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출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174번은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라고 했죠. 첫 번째, K는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해주는 군집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죠? 따라서 자동 설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프로세스 절차를 보게 되면 초기의 군집 K개의 객체를 임의로 선택을 합니다. 군집을 2개로 할 건지 3개로 할 건지 설정을 하게 되고 이 중심을 통해서, 중심값 통해서 군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관측치의 각 중심과 개체, 관측치의 거리를 구해요. 그래서 이 값이 중심값 거리 변동이 없을 때까지 계속 군집은 변형된다, 이동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K민지의 군집 분석의 단점이에요. 자, 군집 분석은 해당되는 잡음이나 이상값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평균 대신 뭘 쓴다고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때로는 K 매도이지 군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계층적 군집과는 달리 K민지 군집은 사전에 군집수를 정해줘야 한다는 거. 이 K에 따라서 군집의 성능 역시 많이 바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5번의 혼합분포 군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히스토그램 그려보면 봉우리가 1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혼합분포 군집 출제 포인트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모형 기반의 군집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때 쓰는 알고리즘, EM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EM 알고리즘이라는 어떤 것이냐? 자, 두 K민즈와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요. A, B 두 개의 군집을 임의로 설정을 하게 되고 각각의 관측치의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해당되는 군집의 모수라고 한다면 평균과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모수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 모수가 변동이 없을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단계를 E 스텝 단계라고 하고 이와 단계, 모수를 추정하는 단계를 M 스텝 단계라고 하게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EM 알고리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 혼합분포 군집은 딱 이 경우에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즉, E 스텝 단계와 M 스텝 단계를 구분하는 거, 또 하나 혼합분포 군집이라는 거 EM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거, 또 하나 혼합분포 군집은 모형 기반으로 군집하는 방법이라는 거, 요 세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77번은 SOM, 자기조직화 지도라고 하게 되고, 우리 앞에서 인공신경망과 비교해서 출제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단답형으로 출제가 된다면 SOM을 물어보는 바로 정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SOM은 차원 축소와 군집화를 수행하는 기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똑지, 인공신경망 이용을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알고리즘 관련된 부분 존재하게 되고요. 두 번째, 구조가 한 개의 입력층과 한 개의 출력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완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뉴런들은 승자 뉴런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오직 승자만이 출력 학습하게 되는 경쟁 학습을 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179번의 개체적 군집 연속형 거리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79번서부터는 거리에 관련된 수식이 등장한다 할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연속형 거리에 대한 수학적 거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선 계산 문제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린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제 등장 가능합니다. 물론 최근 문제는 베이 정리에 관련된 문제도 등장했지만 그 횟수가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조건부 확률보다 조건부 확률이 등장하게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해당되는 거리 개념에 관련된 부분, 여기 맨하튼 거리가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우리 의사결정 나무의 불신덕 측정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진입각 구하는 문제 등장하게 되고요. 또한 모형평가에서 다양한 모형평가, 분류모형평가들 존재하잖아요. 특이도, 민감도와 같은 것들 또 한 문제 등장하게 되고, 또한 이 슬라이드를 지나서 연관성 분석의 3가지 측정 지표가 있어요. 이렇게 5문항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해당되는 유클리디안 거리는 너무 쉬워서 출제되지 않아요. 해당되는 맨하튼 거리 두 좌표를 구하게 되고 해당되는 거리를 구하는 공식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민코프스키 거리인데요. 이거는 유클리드 맨하튼 거리의 일반화된 거리예요. 각각의 값이 m이 1일 때는 맨하튼 거리를 의미하고요. m이 2일 때는 유클리드 거리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표준화 거리예요. 자, 변수의 측정 단위를 표준화한 거리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에는 바하노비스 거리가 출제가 된 비중이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표준화와 함께 상관성도 고려한 통계적 거리다라고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등고선 생각하시면 돼요. 바하노비스 거리를 이용해서 이상치를 찾게 돼요. 말 그대로 등고선의 맨 마지막 바깥선에 있는 거는 굉장히 아웃라이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바하노비스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목형 거리에서는 여러분 자카드 개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A와 B에 해당되는 명목형 거리 구하는 공식이고요. 이와 같은 자카드 개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유사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순서형이 있는데요. 순위 상관계수와 캔버라 거리가 있어요. 또 하나 쉐비체프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코사인 유사도가 있습니다. 자, 코사인 유사도는 출제 가중치가 높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해당되는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된 문서와 연관되어 있는 거 우리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할 수가 있고, 얼마만큼 두 벡터의 내적을 각 벡터의 크기로 나눈 값에서 이를 뺀 값을 의미해요. 두 문서의 연관성을 파악할 때 쓰는 바로 하나의 거리 개념 코사인 유사도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동안 3번 정도 출제된 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1번 군집 분석의 K 결정 방법들 3가지 종류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군집 분석은 비지도학습 방법이에요. 따라서 타당성 평가 지표가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도학습과는 사뭇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계층적 군집 분석의 덴드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당연히 해당되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군집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Y축의 값은 하이트라고 하게 되고, 군집 간의 거리를 의미해요. 군집자 특정 거리일 때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군집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유형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K-민스의 엘보우 기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중심과 관측자 간의 거리가 변동이 없는 지점, 바로 이 지점에서 해당되는 군집수를 결정을 해요. 세 번째는 신뢰 개수겠죠. 우리 신뢰 개수, 각각 군집 간의 신뢰 개수를 구해서 가장 최적의 군집수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와 같은 군집 분석에는 3가지의 타당성 지표가 존재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는 182번째는 밀도 기반 군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임의의 군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그때 사용하는 거 바로 DB 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개의 파라미터만 있으면 돼요. 자, 밀도기 때문에 반경을 의미하는 하나의 개념, 그 안에 몇 개의 계책수가 있어야 되는지 개념, 2가지 파라미터만 있으면 쉽게 군집 분석이 가능한 거. 자, 모든 군집이
볼록한 원형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임의의 군집도 분석할 수 있는 밀도 기반 군집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해당되는 알고리즘 DB스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83번 KNN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사례 기반에 관련된 군집 분석이라고 하게 되고요. 분류, 회귀, 모형 다 이용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당되는 별표가 K가 3일 때 어느 군집으로 카테고리로 속할지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동그란 진한 색의 모양에 관련된 분류를 하게 된다. 바로 K민지 KNN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게으름 모델이라고 하게 돼요. 우리는 지도학습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모형을 만들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나 예측할 수 있고요. 또 KNN처럼 우리 해당되는 모형을 만들지 않고 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사례 기반을 통해서 분류나 예측하게 되는 거 두 가지 형태가 있고 바로 투자가 해당되는 것이 KNN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